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차기로 아끼는 사람들도 이런 걱정할 수 있잖아요. 이낙연 케이스를 되돌아보면서 총선도 대승했고 당대표였는데 그래서 차기는 굳어지는 줄 알았더니 불과 몇 개월 만에 크게 추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실패 사례도 있지 않느냐. 지금 꼭 나서야 하느냐 이런 우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일 중에는 우리 총수께서 이거 서울시장 후보 나가면은 지금 말씀처럼 그 본인도 좋고 또 제가 서울시장을 30대 나갔던 사람이니까 그야말로 그것도 로망도 있고 네. 그리고 흔히 말씀드린 그러면 그 정치인으로서 그 다음을 보기도 좋지 않겠냐 하는 선의가 담겨서 뭐 여론조사에도 계속 넣으려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인은 그때그때의 과제에 복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임기 1년 차에 이재명 정부에서 여기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자기의 뭘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그것을 총리로서 했는데 지금은 당에서 책임을 지고 당을 맡아서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퇴임할 때 퇴임 총리에 대해 큰 칭찬을 하셨어요.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 김민석 능력을 높이 사는구나.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이 차기 당대표로도 김민석이 유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실제 여론조사에도 민주당 지지층 지지율 일반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고 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모든 일에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당대표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는데 더 멀리 보면 대선 후보로서 독립적인 정치인으로서 입지는 더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임기 1년 차에 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뭐 벌써 이거 좀 이 표현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항상 대선 끝나면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다음 뭐 여론조사하고 이러던데 그런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지금 이제 4번의 정부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를 4번 경험해 본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는 민생실용 통합 노선 확장 노선을 취하지 않으면 안정도 안 되고 이기지도 못한다. 두 번째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무조건 당정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차별화도 있을 수 없고 또 현 정부의 성공 없는 그 누구도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면 우리는 10명, 20명, 30명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누가 돼도 의미가 없고 큰 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그게 한가한 이야기인 것이 저는 사실 이번 선거 끝나고 잠이 안 합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 간담회를 하시면서 그 제가 마치 한 것처럼 나오던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런 표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며칠 동안은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뭐 대통령님이 지금 입장에서 뭐 선거 결과 하나의 뭐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그렇게 해야 나라가 앞으로 탄탄한 바탕 위에 서는데 생각도 못하는 지금 휘청 한번 한 거 아닙니까? 무슨 스스로 뭐 차기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주자들이 보수때 생기고 잘하면 저쪽이 정권을 한번 또 바꿔볼 수 있겠네 이런 헛된 기대도 갖게 되고 정당 지지율이 1% 뒤집히고 미치는 일이죠 사실은. 전 사실은 첫 며칠은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드시 총선에 이겨야 되는데 내일 모레 선거하면 우리가 이기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지지율의 지금 하락을 막고 그야말로 온몸으로 이걸 떠받쳐서 올려야 됩니다. 온몸으로 떠받쳐서 올리고 당이 지지율 하락을 막고 그렇게 해야 원래는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국정 지지율 쭉 끌고 가면서 당까지 끌고 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선거 결과에서 지금 쭉 당이 무거운 짐이 되게 끌어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저는 대통령께서는 임기 2년에 첫날을 시작했다는 마음으로 이미 시작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메가 프로젝트를 스스로 기획 집행해서 임기 내에 끝내는 거 직접 다 하시겠다. 어떤 뜻이냐? 그것은 과거에 무슨 그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놓고 김대중 대통령이 IT 고속도로 놓고 하던 그런 이상의 집중력을 발휘하겠다는 각오와 결의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냐? 당은 이를 악물고 지지율 하락을 딱 멈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합하고 통합해서 지금 어떤 분들이 전당대회 끝나면 분열하는 거 아니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너무 한가한 얘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뭉쳐서 전당대회를 화끈하게 치르고 그리고서 단합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또 받쳐야죠. 저는 그렇게 해서 좀 가면 다시
안정되고 승리의 전망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전망이 생겨서 소위 우리 국민들 내에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데 뭐 흔들릴 이유가 뭐 있어. 그럼 민주당이 잘해서 총선도 이기겠네. 지금도 과반수인데 다음도 적어도 과반수는 하겠네. 이런 정도 돼야 지금 하는 모든 국정과제들이 돌아갑니다. 그런 결의도 알겠고 그리고 그 절박함도 알겠고 그리고 그 일에 자기가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신 거 다 이해했는데 그러면 원인 분석도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 하락이 물론 지방선거 이후 지방선거 결과가 초래한 국면이 있긴 한데 그것만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지지율 하락에는 이제 아마 우리 중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는 이게 코어가 빠지는 게 더 큰 거야. 중간층이 빠지는 게 더 큰 거야. 아마 그 질문도 담고 계시는 것 더 같고. 크다기보다는 어쨌든 코어가 빠진다는 네, 거죠. 그건 공시적으로. 있고. 예. 한데 우리는 일단 이런 논쟁이 있을 때 그 논쟁이 이제 훈고학적으로 가지 않으려면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첫째, 일단 이것은 당이 끌어내린 면이 더 크다. 당과 대통령을 놓고 본다면 국정을 잘못해서 빠지기 시작한 건 아니까. 둘째, 어쨌든 이것이 빠지기 시작한 계기는 선거의 패배라고 하긴 어렵지만 승리다라고 하기 어려운 그 시점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당의 안정과 단합과 노선 변화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어냐 중간층이냐 이 문제는 분석과 토론은 앞으로 계속 하되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삼박자 대통합이다. 단합도 하고 연대도 하고 확장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가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분석은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하시고 저희는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문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위 뉴 이재명을 표방하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지금 좀 잦아들긴 했는데 이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 저에 대해서도 멸칭을 쓰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경우들이 그런 것이 있죠. 근데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적어도 100년 이제 30년 후면은 저희가 민주당이 100년입니다. 진짜 100년 정당이고 세계에서 가장 내놓을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어떤 수기민주주의 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당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당원들까지도 저는 절제와 품격을 지향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께서 제가 문 대통령께서 집권하셨을 때 민주연구원장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태도가 정치의 본질이다. 그러면서 언어와 품격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그 부분을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언어나 품격을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저와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그런 것에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 달반도 못 물어봤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길게 지났어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정청래 대표가 애썼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실제로 친합니다. 가깝고 제가 그렇게 친하고 가깝지 않았던 때에 김종인 그 대표 시절에 정청래, 이해찬, 김현 이런 분들이 컷오프됐을 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국회 앞으로 찾아가서 그때 김현 의원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냐. 그리고 언젠가 정청래 대표가 하면 당대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공개적으로도 얘기한 적도 있고 그리고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달리 제가 지금 동지적인 비판을 하고 하는 것은 저희에게 필요한 그야말로 토론과 논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번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당정호흡 협력을 하고 그리고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다 직접 지휘하고 승리해 본 사람은 제가 현재 당내에 유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게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두 분도 만나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 토론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 그때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뭐 언제든지. 자, 오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요 다음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저는 한 10분, 20분 더 했으면 좋겠는데 가셔야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네. 조만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